18번으로 가겠습니다. 스포츠 윤리의 실천 과제. 자, 스포츠 윤리는 기본적으로 뭔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적당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자, 가번. 스포츠 윤리 의식이 있는데 이거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스포츠 윤리도 기본적으로 어떤 의식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전환이 어느 정도 적당합니다. 나번. 우수 선수의 연금 수혜에 대해서 교재, 과제. 자, 우수 선수가 연금을 어느 정도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거 꼭 받아야 되느냐, 뭐 저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숙제를 풀려고 하는 거. 이거는 스포츠 윤리의 실천 과제로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답은 스포츠 행위자가 있는데 그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과제. 자, 어떤 스포츠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자가 과연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됐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스포츠 윤리에서는. 자, 하나의 어떤 과제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라번, 스포츠 윤리 강령을 제정한다.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스포츠인의 윤리 강령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정 시스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조정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은 실천 과제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제도에 대해서, 연금 수혜에 대해서 과제는 좀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금에 관련된 게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실천 과제가 되겠지만 지금 여기는 적당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심판에 50문제가 나왔네요. 심판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죠. 심판이 실수를 하게 됐을 때,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 윤리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방안을 생각하죠. 자, 그게 뭔가 했더니 문제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적절한 걸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가번. 판정 능력 향상을 위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방지가 되겠죠. 오심 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방지가 됩니다. 자, 답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임 심판 제도. 자, 심판이 그냥 그때그때 오는 게 아니라 심판만 줄기차게 보는 상임 심판 제도를 이제 확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수를 주게 되면 전문성이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이제 심판만 계속적으로 보게 되고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어떤 보수가 제공이 되면 심판의 어떤 전문성의 능력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라번. 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당연한 거죠. 어느 집단이라든가 어느 집단이든 직역을 가진 사람들은 다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교육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심 판정이 줄어들겠죠. 나번은 봤더니 심판의 권위의식이랍니다. 권위의식을 강화한다. 심판이 권위의식이 강화되면 오심이 발생을 해도 오심을 바로잡기가 어렵죠. 어디 심판한테 이런 거를 갖다가 이의 제기를 안 되죠. 권위의식을 강화하고 명예심을 고취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오심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보다는 심판이 오심을 했을 때 적절한 어떤 그 징계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거나 또 비디오 판독 같은 경우에 어떤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 놓으면 심판의 오심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는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조직에 대해서 나옵니다. 스포츠 조직의 윤리적인 문화 조성. 자, 기본적으로 스포츠에는 조직들이 있죠. 조직들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윤리적으로 이렇게 문화를 잘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자, 문화 조성에 필요한 효과적인 행동 수칙. 자, 문화를 잘 조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행동 수칙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가번. 자, 수칙이 뭔가 애매모호하게 되면 안 되게 되죠.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된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좀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칙은 그 수칙이 적용될 사람들에게 확실히 명시돼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 스포츠 조직이 있어요. 자, 우리 스포츠 조직은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그 스포츠 조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죠, 당연히. 답은 수칙은 위반의 결과를 명확히 해야 되죠. 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벌칙이 주어지거나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번. 수칙은 반드시 예외 조항을 다루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거나 기본적으로 규칙을 만들 때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나 어느 법칙이나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자, 필요할 때는 예외 조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예외 조항을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외 조항을 다루어야 된다라고만 했을 경우에는 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번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스포츠 윤리 2015년 문제를 풀어봤어요.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 20문항 중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 5 내지 6문항 정도는 이후에 2016년, 2017년 문제를 이제 같이 한번 이제 학습을 할 텐데 거기에도 또다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각도는 좀 다른 관점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제가 말했던 이 도핑 문제라든가 최저 학력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연도로 계속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